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 바뀐 교과서 물리 1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2학기 때 나갈 진도 범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전자기장과 우리 생활입니다. 바로 전 단원에서 우리 물질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다뤘던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요 현상과 N극, S극, 자석과 관련된 자기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들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활용되는지를 다루게 될 거고요. 자, 이 두 장의 사진을 봅시다. 저 왼쪽은 제우스의 모습입니다. 제우스가 지금 뭘 사용하죠? 번개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즉 전기죠. 전하가 움직이는 그 현상을 우리가 전기라고 부르는데, 자, 이 전기적인 현상과 저 오른쪽 이 녀석은 엑스맨에 나오는 매그니토입니다. 자, 이 친구는 자석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쇠과봇을 붙여가지고 자기 몸을 띄우거나 혹은 엄청나게 커다란 배를 움직이거나 막 그런 식으로 자기 능력을 활용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전기적인 현상과 이 자기적인 현상이 전혀 다른 과학적인 현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한 과학자가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자, 웨르스테드라는 과학자가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사진 속에 한 분입니다. 찾아보세요. 자, 분명히 여기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자석, 나침반이죠. 나침반 안에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석을 가져다 댔더니 이 나침반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이 자석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자석이나 쇠붙이거나 이런 것들만 움직이게 할 수 있었는데, 전류가 흐르는 도선도 이 녀석을 움직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낸 것은 이 전류가 흐른다는 뭔가가 이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느냐라는 걸 발견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 근처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가지고 과연 이 전류 주변에 어떤 모양의 자기장이 형성되는지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기장이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자, 자기장은 영어로 magnetic, 뭔가 자석과 관련된 field,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운동장 하면 운동하는 공간, 그죠? 이런 식으로 자기장은 자석과 관련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어떤 공간에 여기 자석을 하나 두게 되면은 여기 어떤 쇠붙이를 가져왔을 때 이 쇠붙이가 이 자석에 당겨서 이렇게 달라붙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쇠붙이는 자석이 이제 잡아당기는 힘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힘을 우리는 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쇠붙이를 가지고 오더라도 얘도 잡아당기는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이 주변 공간 전체가 이 자석에 의해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석 주변의 공간을 우리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석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이 자기장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쇠붙이를 갖다 대야만 얘가 자기력을 받는 걸 보고 우리는 자기장이라는 걸 확인하죠. 그렇다면 이 자기장을 가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력선이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력선은 이제 자기장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자기력선을 그리는 규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 규칙은 이 자기력선의 간격이 좁을수록 자기장이 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쇠붙이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자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잡아당기는 힘은 세지죠. 그러면 이 자석 주변에 자기력선의 간격이 더 좁게 되겠네요. 자, 대략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자기력선의 방향인데요.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게 지금 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력선도 자기장도 휘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기력선의 방향은 나침반을 이용해서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침반을 여기 가져왔어요. 그럼 나침반을 가져와서 여기 앞에다 한번 놔볼까요? 앞에 놓으면은 요 S극, 나침반의 S극 막대가 N극 쪽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겠죠. 그럼 이 나침반을 놓은 이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바로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나침반을 여러 군데에 놓았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자기력선은 휘어져 있지만 이 각각의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즉 이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해주면은 이렇게 N극에서는 나오는 방향,
그리고 S극으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력선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이 자기력선들은 서로 교차되거나 그리고 두 개로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규칙에 의해서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자석 주위의 자기장을 자기력선으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나침반을 이용해서.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웨르스테드 씨가 알아낸 게 이 전류가 흐를 때도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전류 주변도 자기력선으로 자기장을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몇 가지 상황에서 과연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어떤 모양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지, 자기력선을 그릴 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직선 도선입니다. 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자, 이제 이런 모양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자, 여기 나침반을 계속 여러 군데 놨죠. 그래서 모든 장소에 나침반을 놔가지고 자기장의 모양을 봤더니 이런 식으로 동그란 모양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잘 보세요. 위로 흐르고 있죠. 위로 흐르고 있고 지금 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됐네요. 자, 이걸 이제 다 기억을 하기 위해서 자, 이거를 이제 나사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이 나사의 돌아가는 방향과 이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 이거를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매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나사가 파고 들어가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면 나사가 돌아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오른 나사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엄지 손으로 이걸 이제 도선을 감싸 쥐었을 때 이 엄지의 방향과 그리고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지는 방향 요거를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매치를 해서 기억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요것과 관련된 이제 많은 연구를 한 과학자 중에 이제 앙페르 씨가 있는데 이 앙페르 씨의 이름을 따서 앙페르의 오른 나사 법칙, 뭐 앙페르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내용은 바로 이 자기장의 크기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 자기장은 보통 이렇게 기호로는 B로 표시를 하고요. 자, 이 기호는 뭐죠? 그죠? 비례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 자기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얼핏 생각해보면 이 자기장을 만드는 건 전류입니다. 그죠? 그럼 전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장도 강해지겠네요. 그래서 이 둘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멀면 멀수록 그 영향력은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멀면 멀수록 자기장은 약해지기 때문에 둘은 반비례 관계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I는 전류요. 자, R은 도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자, B는 자기장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원형 모양의 도선에 흐르는 전류. 자, 이 전류의 모양을 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자, 이 동그랗게 생기는 이 도선의 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판을 대가지고 나침반을 다 올려놓으면서 자기장의 모양을 이렇게 봤어요. 자, 조금 복잡한 형태긴 한데 앞서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모습이랑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죠? 여기 한 부분을 볼까요? 여기 한 부분을 보면은 얘가 이제 직선, 짧은 부분에 있어서는 직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입니다. 자, 자기장의 방향은 자, 직선 도선할 때와 같아요. 자, 엄지의 방향이 전류,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이었죠. 자, 그럼 여기에도 엄지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과 같게 맞춰주고요. 그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즉 여기 아랫 방향이 이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되겠네요. 이렇게 방향 찾았고요. 자, 그 다음은 크기죠. 자, 크기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자, 이번에도 이 중심에서 이 도선까지가 멀면 멀수록, 즉 이 도선의 반경이 크면 클수록 자기장은 작아지고요. 마찬가지로 전류가 세면 셀수록 커지게 되죠. 자, 시계 모양은 똑같다 그죠? 근데 여기서 가리키는 내용이 조금 다르죠. 자, R은 도선의 반경. 하지만 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요 개념은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그다음 전류,
그다음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세기.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노선이 빙글빙글 감겨 있는 걸 우리가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솔레노이드. 이 솔레노이드의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과연 어떤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는지, 이 중심, 이 솔레노이드 내부에서의 자기장만 여기 지금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자기장의 방향을 찾는데 앞선 경우와는 반대입니다. 자, 앞선 경우에는 엄지가 전류였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자기장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이 네 손가락의 방향이, 여기 네 손가락의 방향이 바로 이 전류의 방향을 가리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엄지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앞선 두 경우와 헷갈리지 않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뭐와 관계가 있느냐 하면, 자, 당연히 전류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기장 세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얼마나 많이 감겨 있는지, 많이 감겨 있으면 많이 감겨 있을수록 그 효과는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더 감겨 있는 횟수가 클수록 자기장도 강하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녀석이 그냥 감긴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자, 5번이 감겨 있다고 합시다. 2, 3, 4, 5. 근데 이 길이에 이제 5번이 감겨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더 짧지만 1, 2, 3, 4, 4번이 감겨 있는 경우, 자, 어떤 경우에 더 센 자기장을 만들어낼까 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더 촘촘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감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정한 길이 안에 얼마나 촘촘하게 감겨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은 특정한 단위 길이, 이게 뭐 1m, 1cm 이런 특정한 길이 안에 얼마나 감겨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를 이제 얼마나 촘촘하게 감느냐에 따라서 더 강한 자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서 주로, 자, 이게 뭐죠? 자, MRI입니다. MRI. 자, MRI에 지금 동그랗게 되어 있다, 그죠? 여기 이제 도선이 감겨 있는 거죠. 이게 촘촘히 감겨 있어 가지고 얘 전류를 흘려 보내게 되면은 이 속에 자기장, 강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서 그걸로 우리 몸의 어떤 구조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자기 부상 열차입니다. 교과서에 이제 그 솔레노이드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이 솔레노이드 이용해서 자석을 띄워서, 기차를 띄워서 움직이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솔레노이드를 또 도넛 모양으로 감아 놓은 걸 우리는 토로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 토로이드는 강한 자기장을 활용해서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핵융합 반응의 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인 토카막이라는 데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살펴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전류를 흐르게 해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솔레노이드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전기로 만든 자석, 자, 전자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굉장히 강한 자성이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전류를 세게 흘려가지고 강한 자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좀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